자, 문제 2번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결론부터 그냥 쿨하게 말하면, 지금 이거의 포인트는 딱 정확히 이겁니다. 예. 통장을 빼가지고 나왔어요. 3천 거를. 그래가지고 자동인출기 ATM기에다 넣고, 돈을 뺀 게 아니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네. 내 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절도냐, 아니면 절도가 아니냐. 뭐 이게 아무 죄도 없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랬을 때 이건 절도가 아니고, 이거는 컴퓨터용 컴사 347조의 2 컴사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론만 맞췄으면은 아마도 뭐 점수는 뭐 방어 점수 이상은 뭐 충분히 획득하리라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형사소송 농점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절도죄로 지금 고소를 했죠.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친족상 도래 논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돌려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체하고 이렇게 해서 인체도 유흥비로 사용했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예금 통장을 삼촌 집에다 도로 갖다 놨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메인 논점은 일단 ATM기에 넣고, 만약 돈을 그 자리에서 뽑았으면 절도가 맞죠. 절도가 맞는데, ATM기에서 돈을 뽑은 게 아니고, 자기 은행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이거는 컴사로 가야 된다. 절도로 가면 안 된다. 반대로 ATM기에서 바로 이 예금 통장을 꽂고 바로 돈을 뽑았으면은, 그때는 컴사로 가면 안 되고, 재물이기 때문에, 뽑은 돈은 재물이기 때문에 컴사로 가면 안 되고 절도로 가야 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상호 크로스고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고소한 절도죄 한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절도죄 외에도 논할 죄들이 있으면 논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게 통장을 갖고 나와서 이 통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돈을 어쨌든 500만원 삼촌 돈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고 갔으니까 절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일반인이잖아요. 예. 지금 법무사 될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500만원 삼촌 통장에 있던 500만원도 어쨌든 갖고 갔으니까 어쨌든 절도, 이럴 거라면 이걸 법무사 시험에 내지 않겠죠. 그게 아니니까 법무사 시험에 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차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전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논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상황별로 어떤 때는 무슨 죄가 성립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되게 막 하죠. 보통 이게 신용카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넣고 했든 예금 통장을 넣고 했든 어쨌든 비번 찍고 하는 매개물인 건 똑같죠. 돈을 뽑아내는 매체물은 내가 통장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예금 그 예금 잔액을 뽑을 수 있는 매체일 뿐이기 때문에 예금 통장이든 신용카드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넣고 만약에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만약 돈을 뽑았으면은, 그때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뿐이고, 이거는 이제 이 배점은 한정돼 있고 너무 많은 논점을 다루기가 그래서 일부러 신용카드를 주지 않고 예금 통장을 준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절도죄 한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예금 통장을 도로 갖다 놓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왔으면 삼촌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물건을 들고 나왔으면 이게 통장이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신발이 됐든 모자가 됐든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금반지가 됐든 남의 집 물건을 들고 나왔으면 당연히 절도죠. 이런 거를 저는 답안에다 간략히 쓰긴 했는데, 일단 예금 통장 자체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 통장에 대해서 금액을 인출을 했든 계좌 이체를 했든지 간에 일단은 남의 통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자리에다 돌려놓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근데 주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그냥 한 줄 언급만 해줬고,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예금 통장을 넣고 돈을 뽑았을 때 무슨 죄가 성립해? 돈을 뽑지 않고 내 계좌로 일단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카드로 이렇게 돈을 뽑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이건 컴사가 성립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그 다음에 내가 내 카드로 이제 내 통장으로 500만원 이체가 됐으니까 내 통장에서 500만원을 그 현금카드 인출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내 통장에서 이 돈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죄가 안 되죠. 네. 물론 이 돈이 근거 없이 남의 계좌 이체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체된 돈을 뽑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유흥비로 사용을 하든 뭘로 하든, 이거는 그런 판례 있었죠. 왜 재산의 처분을, 이거는 뭐 처분은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유흥비로 쓰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 배분에 관한 문제고, 범죄자들끼리 수익 배분에 관한 문제고, 이런 것들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 이런 판례 봤던 기억 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뭐 유흥비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주 논점은 아니고, 배점이 15점이긴 하지만
이거 10점짜리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왜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문제는 4개인데 50점 배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5점씩 그냥 더 준 것뿐이라고. 그래서 별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사다. 예,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촌이 경찰에다가 갑을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그랬는데 뭘 고소한 건지 그 내용도 자세히 안 나와 있죠. 이 예금 통장을 갖고 나간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거에 대해서 절도죄로 고소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이렇게 면밀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지금 딱 묻고 있는 게 뭐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예금 통장을 넣고 돈을 뽑았을 때 무슨 죄가 성립해? 아니면 여기 사례처럼 이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뽑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묻고 싶은 거죠. 예, 이거는 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좌 이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컴사다. 그 다음에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죠. 예금 통장이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고전적인 내용이었고, 유일하게 소송사기 2문제,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 뭐 진짜 이건 더 생뚱맞죠. 소송사기보다 더 안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건진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잘 적었으면 10점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결론 맞추고 저기 했으면은.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형법 10점 정도 얻고 나머지 형소에서 30점 뭐 저기를 해야죠. 네, 근데 형소에서는 좀 충분히 그럴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 만약 결론 틀리신 분, 만약 이거를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절도라고 만약 썼다 그러신 분들은 객관식 공부하십시오. 네, 형법 기본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객관식 공부하세요. 객관식. 자, 그렇게 해서 판례 보겠습니다. 일단 조문들 쭉쭉쭉 나와야죠. 329조 절도죄, 그 다음에 344조에 보면은 준용한다. 328조 친족간 도래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사기에서도 그 친족간 도래, 이게 똑같이 친족간 범행, 이게 조문이 똑같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절도 사기 둘 다 고소가 있어야 돼요. 친족간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촌이죠.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삼촌 병의 집에 갔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지금 갑하고 삼촌 병은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어요? 아니죠. 네,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는데 삼촌 병의 집에 갔다가 부탁을 받고 이런 문구를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거 친족이 아니죠. 328조 2항으로 가야 됩니다. 제 1항 2에 친족간 맞죠? 삼촌은 나의 친족간입니다. 자, 친족이라는 거는 이것도 노파심에서 그냥 갖고 왔는데 민법 767조에 보면 친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혈족은 뭐냐? 삼촌하고 나는 피가 섞였습니다. 왜냐면 삼촌은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우리 아빠는 이 삼촌을 낳은 할아버지가 낳았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피가 삼촌한테도 있고 우리 아빠한테도 있고 우리 아빠의 피는 나한테 피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하고 삼촌은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족이 맞아요. 다만 직계 혈족은 아니죠. 직계는 아니지만 혈족이고, 이렇게 해서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직계 존속, 내 아버지가 직계 존속이죠. 내 아버지와 나는 직계로 연결되어 있고 내 아버지는 나한테 내 아들은 비속이고 나한테 내 아버지는 존속이에요. 직계 존속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친할아버지도 내 직계 존속이죠. 내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죠. 작은아빠, 큰아빠, 삼촌, 고모, 그 다음에 작은 고모, 큰 고모, 이렇게 막 저기 하죠. 아버지의 형제들 다 여기 혈족에 들어가죠. 그리고 혈족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부터 삼촌까지 1촌, 근데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빠까지 1촌, 우리 아빠에서 나까지 1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나까지 2촌, 우리 할아버지부터 삼촌까지 1촌. 그래서 1 더하기 2 하니까 3촌이죠. 그래서 삼촌인 거죠. 네, 삼촌이 자녀를 낳으면 사촌 형제들끼리는 그래서 사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촌수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답안에 적을 건 아닌 것 같고, 설명 차원에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친족상 도래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올해 나왔죠. 2024년도 6월 27일날. 자, 이거는 328조 1항. 이게 지금 가족 간에 그 대가족이 다 해체되고 그 핵가족이란 말도 되게 오래전에 쓰던 단어죠. 네,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다 1인 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형을 면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 충분히 이건 벌할 필요성들이 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형제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죠.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뗄 때 형제는 나오지 않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내 직계 혈족, 내 직계 존속 비속만 나오지 내 형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남남이죠. 나중에 유산 상속 가지고 싸우는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